안녕하세요. 원희부동산TV입니다. 오늘 국토교통부에서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임대차 시장에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보도자료 화면에서 제목을 보고 계시는데요. 전세 사기, 소위 깡통 전세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제도 개선이라고 타이틀을 잡았고요. 지금 현재 일부 법률 안과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를 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내년 1월 2일까지.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라고 보도자료를 내고 있습니다. 자, 주요 타이틀 한번 보실까요? 먼저 선순위 임차인 정보하고 이거는 임대인이군요. 임대인 체납정보에 대한 확인권을 신설한다는 내용하고요. 두 번째는 소액 임차인 범위와 최우선 변제 금액을 상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상의 관리비 항목을 신설하고 계약 체결 후부터 입주 전까지 임대인의 담보권 설정 금지 특약을 신설한다는 거예요. 특약을 표준계약서상에 신설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추진 배경 한번 볼까요? 국토교통부는 추진 배경을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깡통 전세나 전세 사기 등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임대인이 차임 대신에 관리비를 올려서 차임을 더 받고 있다. 이렇게 문제가 있음을 추진 배경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오늘 언론 보도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언론 보도에도 전세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40% 정도 증가했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차임을 올리지 않고 관리비를 올려서 차임을 대신하는 경우는 임대차 보호법상 차임을 올릴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부분과 상생임대인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편법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주요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선순위 임차인 정보 확인권 신설인데요. 이 부분 현행법에도 임차인이 매매인의 동의를 받아서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선순위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데 임대인이 거부하면 정보를 얻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임대차 보호법에 두 가지 항목을 삽입하겠다는 건데요. 하나는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대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등 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라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를 요구할 경우에는 임대인은 이에 동의를 해야 한다. 이 내용을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넣겠다는 겁니다. 다음은 체납정보 확인권인데요. 지금 만약에 임차 받은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에 당해부동산에서 발생한 국세, 조세채권은 임차인의 보증금 채권보다 우선 변제가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이 있는지 없는지를 임차인이 모른다는 것이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개선한다네요. 임대인에 대해서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가 있고, 납세증명서를 제시할 수 없거나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직접 과세관청에 납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동의를 해달라.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임대인이 조세 채무가 있는지, 조세 채무가 아니라 조세 체납 조세가 있는지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직접 하기보다는 공인중개사에게 맡겼으면 훨씬 더 쉬웠을 텐데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소액 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 변제권에 대해서인데요. 내용을 보면 소액 임차인의 범위를 일괄 1,500만원 상향했고 최우선 변제 금액을 일괄 500만원 상향했습니다. 이 부분이 최근에 이 임차료에 비해서 너무 작다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1,500만원, 500만원 올렸군요. 자, 너무 작은 느낌이 있죠. 실효성이 너무 떨어져 보입니다. 자, 그래도 한번 살펴볼게요.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1억 5천만 원이었는데 1억 6,500만 원으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가 1,500만 원 올라갔고요. 최우선 변제금은 5,500만 원으로 500만 원이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과밀억 재건역과 용인화선 세종이 1억 4,500만 원에 4,800만 원을 변제받을 수 있고요. 광역시 안산, 광주, 파주, 이천, 평택 같은 경우에는 8,500만 원에 2,800만 원. 그 밖의 지역은 7,500만 원에 2,500만 원. 이렇게 500만 원.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는 1,500만 원. 최우선 변제 금액은 500만 원씩 상향됐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 세종시가 대전시와 같은 광역시보다 더 임차인의 범위나 최우선 변제 금액이 더 높다는 거. 그것도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죠? 1억 4,500만 원, 8,500만 원. 4,800만 원, 2,800만 원. 특이하죠? 자, 다음은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는 등록 임대인은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공인중개사협회에서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분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별도로 제공하는 한 장짜리 계약서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표준계약서는 계약 체결 후부터 입주 전까지 임대인의 담보권 설정 금지 특약을 신설하도록 개정을 한다는군요. 보면 임차인의 대항력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 발생하잖아요. 저는 이거를 좀 바꿨으면 좋겠던데 이 부분은 개정하지 않고 표준 계약서만 바꾸는군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계약 직후부터 전입 신고하는 날까지 그 사이에 저장을 설정해야 할 경우에는 임차인이 후순위로 밀려나기 때문에 임차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기로 한 다음 날까지 임대인이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조항과 위반 시에 임차인에게 해지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다는 특약을 추가했다는 거예요. 표준계약서에. 사실 실무에서는 이 내용을 특약에다 넣어서 활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관리비 항목을 신설했는데 그 배경에는 임대인이 계약 기간 중 임의로 관리비를 산정하거나 증액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살고 있는데 관리비를 막 올려달라고 하면 참 나갈 수도 없고 난감한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미리 계약을 체결할 때 관리비 항목을 넣어서 이렇게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분쟁을 예방하겠다라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표준계약서 변경 이유입니다. 자, 오늘은 국토교통부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개정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이 많이 안 좋은데요. 모든 국민이 안정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 세종하늘채공인중개사사무소 원희부동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